안녕하세요. 양파도사쇼 양도사입니다.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사주하면 오행이죠. 목화토금수, 아주 친숙한 단어죠. 오행은 이제 말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설명할 것도 많고 뭐 아셔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가장 기초적인 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수. 언제나 이제 시작은 수입니다. 물은 이제 이 생명의 근원이죠. 지구는 물의 행성입니다. 이제 혹자들이 말하기에 이제 물이 이제 4도씨에서 밀도가 제일 무겁게 되기에 이제 얼음이 그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하의 온도에서도 물 속에서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것도요. 그런 특성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은 지구의 물질이 아니다. 지구 밖에서 해성을 타고 들어온다. 뭐 이런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건 수는 시작과 끝입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 그리고 마지막 끝, 이게 다 이제 수로 나타나고요. 수의 움직임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물이 이제 흘러 이제 바다로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모인 물들이 결국 생명을 낳게 됩니다. 이 수가 이렇게 무르익으면 이 두 번째로 목을 낳게 됩니다. 목 하면 나무, 생명력, 바로 생명력입니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가 자라는 모습, 그러니까 나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물질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는 그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봄이 되면 땅에서 이제 어떤 식물들이 그걸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것을 이제 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봄, 뭐 영어로는 뭐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다가 탄력에 의해서 이렇게 탕 튕겨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없다가 생기는 모든 것들, 뭐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위, 이런 걸 다 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이라는 게 어리다, 새롭다, 이게 신생이거든요. 없던 게 새로 나타난다던가 이런 거, 그런 걸 다 이제 목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가득 찬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새로운 거를 추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사업과도 이제 그 관련이 지으면 뭐 신생 사업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요새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 탐사한다고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성에 보내는 사람들은 이제 목 기운이 가득한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탐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발대 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딱 이렇게 물어익으면 그 다음에 목은 바로 화를 낳습니다. 화를 낳으면 과연 화가 무엇일까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네. 화는 불, 바로 문화입니다. 화려함을 나타나죠. 이 화려함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그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도 팔고 거래를 하면서 뭐 사회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회 활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선 이쁘게 뭐 꾸미겠죠. 꾸미고 뭐 서로 이제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기도 올라가게 되겠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니까 바쁩니다. 또 바쁘다는 자체가 또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런 게 다 이 화의 모습에 배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가 또 무르익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되겠죠. 변화죠. 변화가 되는 게 바로 토입니다. 토는
바로 흙, 이 지구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서 있죠. 흙이 없으면 뭐 물속에서 살았어야 되지만 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에서 이제 땅을 밟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곳이죠. 그게 바로 정치의 참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요새는 뭐 약간 좀 달라졌지만 세상이 어쨌건 그런 게 원래 초기에는 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는 옛날에는 계절이 5개였다고 합니다. 봄, 여름, 장하,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 장하가 하지부터 입추 사이의 기간을 장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더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밥에 뜸을 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입니다. 복. 초복, 중복, 말복 하는 그 복 기간. 예. 바로 맛을 들게 하는 거죠. 이 계절에 이제 과일이 연글게 되고 곡식도 연글게 되는 맛을 들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토도 계속 자라고 자라면 또 낳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은 쇠죠. 쇠, 단단함. 그게 바로 열매이고 곡식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그 걷어들이는 거를 뭐 수렴하게 되고 그거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제 나눠주게 되죠. 이제 먹을 걸 먹게 되면 사람들이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그러는데 이 먹을 게 부족한 막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뭐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막 이제 싸우고 서로 빼앗고 이 쇠로 이제 칼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날카로움, 무서움 뭐 이런 것도 다 금에 배치되는 어떤 감정, 그런 감정이나 여러 행위 이런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의 속성 중에서는 어떤 날뛰는 걸 가둬들인다는, 가두는다는 게 있는데요. 그 돈을 가두는 거를 은행이라고 하고요. 사람을 가두는 걸 뭐 감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에는 이런 속성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목화, 토, 금, 수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가장 생각해야 될 기본은 이겁니다. 수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고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순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모습. 오늘은 이것만 이것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낳고 뭐 꼭 성경 첫 창세기 9절 같네요. 하여튼 낳습니다. 낳는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행의 기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